회원사로 항상 함께하고 있는 우리 엑셀러레이터들 한 곳을 모셔서 편하게 이분들이 어떻게 투자를 하고 있는지, 어떤 기업을 유심히 찾고 있는지, 그리고 어떤 프로그램들을 운영하고 있는지 등등을 자유롭게 이야기 나누는 그런 컨셉으로 이번 프로그램을 이제 세션을 진행하려고 하고요. 파이어사이드 챗이라고 서로 이야기를 주고받으면서, 그리고 여기 계신 분들하고 또 편하게 이야기 나누면서 하는 형태로 할까 싶습니다. 우선은 처음에 간단하게 저희가 모신 엑셀러레이터의 현재 현황, 그리고 어떤 걸 좀 투자 포트폴리오로 잘 구성되어 있는지 등등을 먼저 좀 자랑처럼 이야기를 듣고 나서 이후에 제가 같이 이야기 나누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네. 그 마곡에서 저희 팀장님 오셨는데 한번 인사 좀 하시겠습니까? 팀장님? 끝나고요? 네, 알겠습니다. 와이나처라고 엑셀러레이터 2호, 등록 2호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지금 현재 엑셀러레이터가 417개 등록되어 있어서 굉장히 많이 등록되어 있죠. 근데 2017년에 첫 중기부 등록제 형태로 시작됐을 때 두 번째로 와이나처가 등록이 됐었고요. 그만큼 이 창업 투자 영역에서 꽤 관심 있게 준비도 하시고 지금 현재 굉장히 좀 규모도 커져 있습니다. 특히 와이나처는 글로벌 프로그램을 다수 운영하고 있어서 저희가 필히 이 와이나처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듣고 가야겠다 싶어서 첫 번째 저희 초청 이 세미나의 그 엑셀러레이터로 모셨습니다. 와이나처의 투자 방향 그리고 글로벌 방향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편하게 같이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나처의 김현수 팀장님 모시겠습니다. 큰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네, 너무 장대하게 앞에서 설명을 해주셨는데 저희는 마음은 1호 엑셀러레이터이긴 합니다. 그래서 등록은 먼저 했지만 가나다 순에 밀려서 2호가 된 와이나처입니다. 네, 저는 와이나처라는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 회사에서 이제 근무를 지금 횟수로 한 4, 5년 차가 되고요. 처음 오프닝 할 때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는 이제 직업이 국내에서 약간 생소할 시기에 같이 지금의 대표님들과 그리고 저희 이사님들과 같이 오프닝 멤버로 참여를 해서 처음부터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팅이라는 이제 모티브를 가지고 이제 저희는 사업을 계속해서 운영을 해왔습니다. 그래서 이제 와이나처라는 뜻은 영아처라는 이제 궁수라는 뜻이고요. 그러니까 열정을 저희가 리프트해서 패션, 그러니까 We can lift your passion이라는 모티브를 가지고 만든 회사이다고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와이나처의 글로벌 전략센터라는 부서가 있습니다. 그 글로벌 전략센터는 이제 전체적으로 이제 모든 글로벌 관련된 이제 해외 진출, 마케팅, 투자 이제 이런 형태의 이제 뭐 사업을 다 추구하는 형태의 이제 센터이고요. 그 센터에서 센터장을 맡고 있는 김현수 센터장이라고 합니다. 네, 저는 좀 약간 특이한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저는 사실 유럽에서 계속해서 생활을 해왔고요. 그래서 스위스에서 생소하게 뭐 관광 지역에서 스위스에서 한 6년 정도를 살고 그 외에 이제 영국이라든지 아니면 그런 지역에서 계속 살고 있다가 이제 군대 때문에 한국을 들어오게 됐습니다. 그때 이제 군대를 들어오면서 지금의 이제 대표님 두 분을 만나 뵙고 그 두 분님께서 설득을 이제 어떻게 보면 제가 당했죠. 이렇게 당하면서 저는 이제 호텔 경영학과를 나왔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호텔 경영학과에서도 어떻게 보면 CS 컨설팅이라고 해서 고객들 관리랑 이제 고객들에 대한 이제 지침들 이런 이제 프로세스들에 대한 전담을 하는 이제 컨설턴트로 활동을 계속 유럽에서 하고 있다가 한국을 들어오면서 이 스타트업 업계에서 엑셀러레이터에서 제일 이제 처음에 만났을 때 어떻게 보면 사업 뭐 비즈니스 모델 이런 게 다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하시지만 실질적으로 이제 미국이나 유럽 쪽에서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하는 걸 보면 고객 대응이라든지 아니면 고객을 어떻게 상대를 하고 고객이 느끼는 감정이라든지 그런 이제 포인트들을 어떻게 잡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컨설팅을 해주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을 처음에 담당을 해서 이제 와이나처를 들어와서 그 초기 창업 기업들한테 이제 어떤 식으로 마케팅을 하고 어떤 식의 브랜딩을 해야 되는지를 시작으로 이제 엑셀러레이팅 이제 어떻게 보면 일을 시작했다고 말 수 있고요. 네, 그와 같이 이제 보시면 이제 해외에서도 여러 가지 이제 컨설팅들을 했었지만 주로 했던 거는 이제 한국 기업들이 유럽들에 들어왔을 때 유럽 고객들과 한국 고객들은 되게 현지 문화 차이가 되게 큽니다. 그래서
한국 제품을 유럽화, 현지화하는 작업을 하는 컨설턴트로 유럽에서 계속 활동을 하다가 그래서 이제 엑셀러레이팅으로 한국으로 들어오게 됐다라고 봐주시면 되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글로벌 전략센터 같은 경우는 이제 글로벌 같은 이제 어떻게 보면 글로벌로 진출하고 싶어하는 스타트업들을 선발을 해서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합니다. 그래서 현재까지 이제 다수의 저희가 한 300여 개의 이제 스타트업들을 실제적으로 글로벌 진출 프로그램들을 돌리고 있고 그리고 실질적으로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소리가 안 나는데. 네, 되네요. 네, 현재까지 한 300여 개 정도 스타트업들을 실질적으로 보육하고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는 사업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저는 호텔 경영학과를 나왔기 때문에 글로벌 사업도 하고 있긴 하지만 현재 관광공사랑 같이 해서 관광기업들을 또 육성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까지는 저는 글로벌 포함, 관광 포함해서 한 실제적으로 제가 주도를 해서 투심의를 통과해서 쓰서 직접적으로 투자한 거는 한 30억 정도가 되고요. 그 외에 이제 여러 개 이제 20개 기업 정도를 투자를 실질적으로 진행했던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기업들을 저희는 꾸준히 계속 후속 관리를 통해서 현재는 엑시트를 한 기업의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한 100억 정도의 후속 투자 예측까지도 좀 진행을 했던 점이 가지고 있는 이력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와이너처라는 회사를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겁니다. 저희 어떻게 보면 엑셀러레이터보다는 VC가 더 유명하고 VC보다는 기관이 더 유명할 수밖에 없는 이 생태계이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엑셀러레이터라는 이제 직종을 잘 모르시는데 대부분 엑셀러레이터는 여러분들이 이제 인큐베이터랑 많이 헷갈리세요. 인큐베이터랑 엑셀러레이터의 차이점은 뭐냐면 엑셀러레이터는 직접 투자도 진행을 하고 사업화부터 시작해서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들을 전방위적으로 지원을 하는 형태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원래 인큐베이터의 정의는 장소 제공이랑 이런 형태로 부가적인 부분에서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를 인큐베이터라고 합니다. 그래서 저희는 2015년도에 어떻게 보면 10월에 이제 설립을 하였고요. 그때는 이제 신진호 대표, 지금 현재 이제 한국 엑셀러레이터 협회 협회장을 겸임하고 계신 이제 신진호 대표님이 현재 이제 각자 대표인 이호재 대표님과 같이 해서 공동 설립을 하였고 현재 지금 저희 같은 경우는 본사가 강남에 있습니다. 그 외에 지금 어떻게 보면 전국적 엑셀러레이팅을 하고 있다는 명목하에 저희가 지금 뭐 대구라든지 광주라든지 제주에도 센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어서 한 53명 정도의 엑셀러레이터를 실질적으로 보유하고 있고 직원 수를 통해서 전국적 엑셀러레이팅을 진행하고 있다. 그리고 애초에 처음에 말씀드렸다시피 저희가 이제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지향을 하다 보니까 현재 이제 광저우라든지 아니면 베트남 그리고 말레이시아 그리고 스위스에 연락사무소를 저희가 두고 있어서 여러분께서 어떻게 보면 이 지역에 진출하고 싶다 하고 싶을 때 저희를 찾아오시면 저희가 그거에 맞춰서 컨설팅을 해드리고 현지 파트너들을 매칭해드리고 찾아드리고 투자 유치까지 받을 수 있게 여러 방면으로 도와주는 형태로 이제 프로그램들을 좀 운영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게 되어 있고요. 네, 여기 뭐 너무 작게 보이긴 하지만 15년부터 설립 이후에 다양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어떻게 보면 기관들이랑도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고 아니면 정부랑 같이 이제 국가 과제 같은 거 형태로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하고도 있고요. 어떻게 보면 저희 또 강점이라고 하는 이제 오픈 이노베이션 대기업들과 같이 해가지고 기업들을 선발하고 그 기업이 대기업이 가지고 있는 문제를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는 업체를 하는 형태의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도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좀 진행을 하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보시면 제가 포인트를 좀 집어둔 게 어떻게 보면 저희가 글로벌 프로그램들이 매년 다 있는데 한 1년에 저희가 한 600개, 여태까지 한 600개 스타트업들을 실질적으로 글로벌 분야, 이제 어떻게 보면 해외 진출 단계에 있는 기업들을 엑셀러레이팅을 실질적으로 진행을 했었고 매년 저희가 600개 정도의 스타트업들을 뽑습니다. 그리고 그 뽑은 상태에서 육성을 하는데 이거는 뭐 국내 프로그램도 포함되어 있는 거니까요. 현재까지 총 한 2,000여 개의 스타트업들을 스크리닝하고 데이터를 하고 엑셀러레이팅을 현재까지 진행을 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사실 요번에 이 강의라고는 하지 않으셨는데 와이나차의 자랑을 좀 해달라고 계속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몇 가지 좀 자랑 포인트를 좀 잡았는데 저희가 사실 외부에 나가서 제일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가 저희는 이제 네트워크에 강합니다. 어떻게 보면 제가 현재 유럽에 있었고 저희 글로벌 전략센터에 있는 다른 타 인원 같은 경우도 이제 중국이라든지 일본 그리고 베트남이라든지 필리핀 지역에서 실질적으로 대학과 업무를 했던 컨설팅 경력을 갖고 있던 인력으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현재 저희 같은 경우는 11개국에 45개사 정도랑 이제 MOU를 맺고 실질적으로 프로그램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여기서 많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MOU만 맺으면 뭐 진행 안 하는 분들도 되게 많지 않습니까? 그냥 종이 종아리인데. 네, 저희는 실질적으로 MOU를 맺었던 거는 100개에서 200개의 사가 정하는 경우도 있고요. 매년 저희가 스크리닝을 통해서 실제 저희랑 액팅하지 않는 MOU사 같은 경우는 과감하게 버립니다. 왜냐하면 저희는 보이는 형태가 아니라 실질적으로 여러분들을 도움을 줄 수 있는 믿음을 줄 수 있는 엑셀러레이터가 되자고 해서 그렇게 매년 스크리닝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새로운 서비스를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저희 프로그램을 타신 분들은 저희가 보여주면 프랑스의 스테이션 F라든지 소셜 퀄리더 싱가포르에 있는 코워킹 스페이스를 저희랑 저희 프로그램을 타시는 기업들은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가 협약을 통해서 그렇게 진행을 하고 있다라고 해서 코워킹 스페이스부터 컨설턴트, 투자자 등 다양하게 연결을 해드리는 형태의 프로그램을 제공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다른 장점이라고 말씀드리면 후속 관리입니다. 어떻게 보면 많은 분들이 이제 컴플레인을 거는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받으시거나 아니면 인큐베이팅 프로그램을 받으시면서 많은 컴플레인을 거는 그 부분이 뭐냐면 프로그램이 완료된 이후에는 관리를 하지 않는다라는 되게 많은 말을 듣습니다. 와이너츠의 어느 특장점을 말씀을 드리면 저희는 이제 후속 관리에 되게 특화되어 있는 엑셀러레이터입니다.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통해서는 여러분의 강화에 대한 포인트를 잡고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요. 저희는 서두르지 않습니다. 프로그램 완료 이후에 만약에 여러분께서 준비가 아직 되지 않으셨다고 하면 그 이후에 저희가 투자자들을 연결해드리고 지속적으로 여러분들을 관리를 하고 비즈니스 모델링을 계속 체크해드리고 피버팅을 같이 도와드리고 그런 식으로 저희는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1년짜리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3년 동안 여러분과 동고동락하는 엑셀러레이터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결과 현재까지 저희가 2,000여 개 정도 엑셀러레이팅을 했었지만 90%의 생존율을 보유하고 있다라고 하는 부분이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떻게 보면 밑에도 제가 지금 적어놨지만 후속 관리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이제 저희가 지원해드릴 수 있는 게 저희가 자부담으로 지원해드릴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뭐 KG 이니시스라든지 구글 클라우드든지 아마존이라든지 아니면 기타 타 플랫폼 외국 플랫폼들과 다 협약을 맺어놓고요. 그 외에 아까 말씀드렸던 코워킹 스페이스들과 협약을 맺어놔서 저희 기업 포트폴리오 기업이라든지 아니면 저희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기업에서는 무료 아니면 더 나은 혜택을 제공할 수 있게 여러 가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와 같이 뭐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라고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유 중에 하나는 저희가 뭐 진출 600개사를 했었고 실제적으로 배치 프로그램 120개 정도 프로그램들을 운영을 했습니다. 거기서 이제 다양한 성과를 좀 달성을 했고요. 실제적으로 이제 후속 관리 통해서 이제 지원 기업에 국내에 매출한 2,000억 정도를 실제 이번 년 기준으로 달성을 했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희도 이제 직접 펀드를 갖고 있습니다. 지금 AUM 정도가 이제 240억짜리 펀드를 갖고 있는데 그거를 통해서 스타트업들한테 시드 단계, 시리즈 A까지 저희는 직접 투자를 진행하고 있는 업체입니다. 그래서 실제 현재까지 한 50회사 정도를 투자를 진행을 했었고 이제 어떻게 보면 후속 투자는 한 1,323억 정도를 실제적으로 후속 투자를 달성을 했습니다. 거기에 이제 해외 같은 경우는 33억 정도의 투자를 직접적으로 제가 도움을 드렸고 그 외에 이제 1,323억 정도는 실질적으로 저희가 갖고 있는 국내 풀을 통해서 투자를 유치를 도움을 드렸습니다. 투자를 어떻게 받아야 될지 되게 많이 궁금해하세요. 엑셀러레이터한테 투자를 받는 이유는 그 다음 단계에서 인증이 된다는 부분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VC 단계에서 시드 단계에 바로 들어가서 투자하기는 위험성이 되게 높습니다. 그러면 엑셀러레이터가 직접 투자를 해서 그걸 보육하고 후속 관리를 해서
어느 정도 키워가지고 넘기는 형태로 이제 투자 프로세스가 진행이 되는데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이제 펀드를 계속해서 늘려나가고 있고 여러분들한테 투자를 할 수 있게끔 그렇게 해서 여러 가지 지원을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 외에 이제 저희는 이제 글로벌 전략센터다 보니까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하고 있습니다. 뭐 당연히 이제 프로그램을 하고 있고 이제 A스트림이라는 저희가 글로벌 컨퍼런스를 실질적으로 기획하고 오픈을 하고 있는데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전 세계에서 열리는 컨퍼런스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스타트업을 하시다 보면 슬러시라든지 이런 형태의 뭐 컴업이라든지 이런 프로그램들을 많이 보셨을 거예요. 저희는 저희가 자체적으로 해외 협력사들과 같이 컨소시엄을 맺어가지고 A스트림이라는 글로벌 컨퍼런스를 열고요. 거기에 이제 국내 투자들 한 200명 정도를 초청을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으실 수 있는 기회를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자체적으로 저희가 배치 프로그램을 돌리는 부분이 있고요. 그 외에 저희가 제일 여기서 어떻게 보면 이건 판매를 저희가 하는 프로그램들입니다. 제일 이제 많이 수요가 있는 프로그램 중에 하나는 이제 여기 보시면 글로벌 YNLab이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거는 저희가 재작년에 런칭을 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글로벌 시장 실증화 테스트라는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실증화 테스트가 뭘까라고 이제 물어보시는 분이 있어요. 여러분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보육 프로그램 받으시면서 시장 조사라는 프로그램들 되게 많이 받으셨을 거예요. 근데 실제적으로 받았을 때 시장 조사 뭐 어느 나라의 정보, 인구 수 그리고 요거에 대한 뭐 고객 수, 아니면 뭐 어떤 식으로 타겟팅이 되고 있고 현재 뭐 그 시장이 어떤지 되게 간략하게 나옵니다. 이 부분을 사실은 저희가 긁어드리려고 어떤 식으로 만들었었냐면 리빙랩이라는 형태의 약간 프로젝트란 걸 한번 들어보셨는지는 모르겠지만 실제 고객들, 미래 고객들을 대상으로 저희가 다 해외에서 소싱을 합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이 있었을 때 그 기업이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인데 노인들을 위한 화장품을 판매하는 기업이라고 하면 실제 프랑스에 있는 80대에서 60대 사이의 고객층들을 저희가 직접적으로 다 섭외를 해서 그 사람들한테 그 고객들한테 그 제품을 사용하게끔 하게 하고 그걸 피드백을 받고 그거에 대한 가격 정리 그리고 여러 가지 마케팅 정리 이런 부분을 실질적으로 시민평가단과 포커스 그룹을 통해서 실제 이제 시장 조사를 진행한다는 형태로 프로그램을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서 실제적 기업들이 얻는 거는 향후에 현지에 진출했을 때 이 고객들의 반응이 어떤지를 미리 확인할 수 있고요. 그 확인을 통해서 개선 포인트를 잡고 컨설팅을 받을 수 있게 저희가 해주는 프로그램을 글로벌 YNLab이라는 프로그램을 저희가 실질적으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YNLab는 어떻게 보면 저희도 이제 단연간 프로그램들을 운영하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기업들한테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거기서 나오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과 컴플레인들을 계속해서 받고 있습니다. 그게 저희의 강점이라고 저희는 말하고 있는 게 그 컴플레인과 그 고객들이 실제적으로 필요한 부분의 니즈를 실제적으로 저희는 데이터화가 되어 있기 때문에 그 부분에 맞게 계속해서 프로그램을 개발을 하고 설계를 하고 발전해 나가고 있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이거는 뭐 저희가 뭐 주요 인사이트로 저희가 실제적으로 제공하는 프로그램들이고요. 보시는 것 같이 뭐 A스트림이라든지 실질적으로 뭐 진단 컨설팅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사전 뭐 어떤 식으로 프로그램을 제공할지 해서 저희는 이제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을 처음에 진행을 할 때 예를 들어서 멘토링, 컨설팅, 데모데이, IR 뭐 이런 형태로 프로그램들을 대부분 제공을 하잖아요. 저희 같은 경우는 애초에 처음에 프로그램을 제공할 때 프로그램을 되게 매점처럼 둡니다. 그래서 테이블에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두고요. 그 다음에 처음에 먼저 하는 거는 진단 컨설팅이라는 거를 여러분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제가 직접 여러분을 설문조사를 하고 대화를 하고 인터뷰를 하고 여러분들의 IR을 들으면서 어떤 프로그램이 필요한지 해서 그거를 퍼즐을 맞추는 작업을 합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이게 되게 어떻게 보면 불가능하다라고 처음에 저희도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저희가 하는 형태는 뭐 가격이나 단가를 어떻게든 다 맞춰가지고 그렇게 테이블에 올려놓고요. 실질적으로 여러분이 이거 뭐 예를 들어서 시장 조사가 필요해, 아니면 투자 유치가 필요해. 그러면 투자 유치가 필요하다고 하면 더 VC들을 많이 만날 수 있게끔 하거나
아니면 IR 부분에 대해서 역량 강화를 더욱더 많이 프로그램을 넣어서 프로그램을 그 기업만을 위해서 운영을 한다거나, 아니면 시장 조사가 필요하다고 하면 현재 있는 바이어 매칭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포커스를 맞춰놓고 프로그램을 설계를 해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프로그램의 만족도가 되게 높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혹시 제가 몇 분이나 있을까요? 아, 네. 네. 제가 요 강의를 올 때 자랑만 하라고 하셔가지고 몇 분을 어떻게 쓸까를 사실을 제가 고민을 안 해가지고 좀 제가 몇 가지 말씀을 좀 드리는 형태로 하겠습니다. 네. 엑셀러레이터는 아까 앞서에서 좀 설명을 드렸지만 왜 엑셀러레이팅을 받아야 되고 왜 엑셀러레이터랑 같이 일을 해야 되는지에 대한 부분을 다 모르시는 분들이 계세요. 왜냐하면 엑셀러레이팅이라는 계속 업계가 많이 나오긴 하지만 어떻게 보면 실제로 받지 못하는 고객들이 많습니다. 스타트업들이. 왜냐하면 잘 알지도 못하고 어떻게 보면 홍보와 모집들을 계속해서 하고 있지만 소수의 사람들만 뽑혀서 진행이 되는 형태이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아쉽게도 이제 많은 기업들이 이런 혜택을 받지는 못하고 있는데, 왜 엑셀러레이팅을 받아야 되냐고 저희가 이제 얘기를 하면 첫 번째 포인트는 이제 종합적인 지원 체계에 있습니다. 엑셀러레이터는 한 분야의 전문가만 있는 게 아닙니다. 저 같은 경우는 글로벌과 마케팅과 고객 관리랑 시장 조사에 대한 전문 분야가 갖고 있는 거고요. 저희 다른 팀에 있는 부분에서는 바이오 아니면 컨텐츠 아니면 이런 사업 모델링 각 분야의 전문가들이 모여서 만든 집단을 엑셀러레이터라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종합적인 지원 체계가 가능합니다. 어떤 한 기업이 들어왔을 때 이 기업이 뭐가 필요하다 해서 그 부분에 맞는 전문가를 지원해드리고 계속해서 컨설팅을 맞으면서 이렇게 프로그램을 진행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서 실제적으로 여러분이 되게 효율성 있게 사업을 이끌어 나가실 수 있는 그런 포인트를 좀 두고 있고요. 노하우 및 경험은 사실 무시하지 못하죠. 어떻게 보면 2006개의 스타트업들 저희는 여태까지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해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 기간 동안 어느 기업이 실패를 하고 어느 기업이 성공을 하고 어떻게 했을 때 그 시장에서 나오는 리액션이 어떻게 되고 그리고 비즈니스 모델링을 어떤 식으로 피버팅을 해야지 투자를 받을 수 있고 이런 형태로 실제 실패를 그만큼 많이 했기 때문에 얻는 데이터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성공에 갈 수 있게끔 도움을 주는 게 저희의 역할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 노하우와 경험을 받을 수 있는 그런 형태 하시려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 받으시는 게 사실 제일 좋다는 거가, 투자 유치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지만 저희는 이제 펀드를 갖고 있고요. 엑셀러레이터는 대부분 시드 펀드를 갖고 있습니다. 개인 투자 조합이라든지 이런 형태의 펀드를 갖고 있어서 투자를 계속해서 하고 있습니다. 시드 단계 투자가 되게 어렵다라고 얘기하는 부분 중에 하나는 뭐냐면 대부분 비즈니스 모델링을 갖고 계세요. MVP가 안 나오시거나 제품이 나오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매출이 일어나지 않는 기업들이 대부분이 많이 있을 겁니다. 그런 기업들의 단계에서 투자를 하는 게 엑셀러레이터들이고요. 엑셀러레이터의 역할이고, 그렇게 투자를 받으셔서 한 단계 업되고 그거를 통해서 엑셀러레이터가 VC를 연결해드리고 그 다음에 시리즈 A를 받으시면서 공장 설립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해서 하드웨어 스타트업들이 성장해 나가는 그런 프로세스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요. 네, 그리고 뭐 스케일업이라든지 최적화된 지원 프로그램은 뭐 실패를 통해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좀 제공하고 있다. 그래서 꼭 여러분들께서 기회가 되신다면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십시오. 지속적으로 지원하다 보면 떨어집니다, 당연히. 처음에 사업 계획서를 내서 지원을 했는데 처음부터 본다면 뭐 그건 운일 수도 있지만 능력일 수도 있습니다, 사실대로. 근데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 근데 대부분 사업 계획서를 써서 시간이 없으니까 좀 귀찮으니까 이렇게 안 써서 내세요. 그 다음에 많이 떨어지시면 이거는 나 안 받다, 나는 그냥 내 돈으로 내 사업을 해봐야겠다, 이렇게 하시는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을 받으시면 또 다른 세상이 열립니다. 그래서 꼭 이런 엑셀러레이팅 프로그램들을 지원하시고 이렇게 받으시면 좋은 형태의 인사이트를 받을 수 있다는 부분이 있고요. 네. 제가 뭐 앞에도 마켓 리서치에 대해서 설명을 했지만 시간이 너무 길어질까봐 해외에 대한 전문을 하고 있기 때문에 많은 분들 질문에 대부분 질문이 주시는 것 중에 어떻게 하면 성공할까요? 해외 진출을 할 수 있을까요?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해외 진출은 되게 새로운 신세계라고 좀 말씀을 드리는 게 대부분 한국 시장에서 성공을 해도 해외 시장으로 넘어갈 때는 실패하는 케이스가 많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한국 시장에서 모인 고객들의 반응과 해외 시장의 고객 반응은 다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이 사는 문화나 식습관이라든지 아니면 하는 행동 그리고 가치관이 전혀 다르기 때문에 사실은 어떻게든 성공할 수가 없는 구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아예 리셋이 돼서 새로운 사업을 새로운 곳에서 하는 형태로 느끼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은 제가 항상 이제 강의를 다니면서 제일 많이 말씀을 드리는 게 로컬라이제이션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게 이제 현지화하고 습관이랑 문화에 대한 단어의 뜻인데 저희가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릴 때 그 나라의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의 국민들의 습관을 파악하고 그거에 맞는 현지화된 서비스를 도입하라고 저는 항상 조언을 드립니다. 말은 되게 쉽습니다. 근데 이런 시장 조사가 되지 않고 정확한 파악이 되지 않은 상황에서 그 시장에 무작정 들어간다고 성공을 하진 않습니다. 당연히 운이 좋아서 성공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만큼 실패가 많기 때문에 이런 차근차근 준비된 이제 형태로 좀 로컬라이제이션을 준비하시면서 실제 해외 시장 진출을 도모하시는 것을 저희는 추천을 드리고 이런 관계에서도 아까 말씀드렸던 시장 실증화 테스트 그 전에 시장 조사를 하고 그거에 맞는 전략들을 세우시고 그 전략을 통해서 테스트를 한번 해보시고 테스트를 통해서 실제적으로 해외 진출을 할 수 있게끔 개선해 나가는 형태의 아이템을 만드시는 게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이러면 돈이 많이 들잖아요 라는 말을 하십니다. 여러분 실제적으로 해외에 나가서 법인 설립하셔서 거기서 제품 만들어서 판매하셨을 때 실패했을 때 돌아오는 금액이 이런 시장 테스트에 거의 한 1000분의 1도 안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빨리 가기보다는 당연히 해외 진출하고 싶죠. 당연히 스타트업 했고 아이템 갖고 왔고 얼마나 하고 싶겠습니까? 근데 저희가 말씀드린 거는 항상 천천히 가고 거기를 이해를 하고 그 이해를 통해서 나오는 포인트를 잡고 그 포인트를 여러분의 아이템에 도입을 하시고 그거를 개선을 해서 나중에 천천히 이제 올리시는 형태로 하시면 해외 진출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국내 사업을 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자, 이야기 잘 들었습니다. 앉으시죠. 이제 편하게 이야기 나누는 형태로 할 건데 궁금하신 사항 있으면 언제든 질문 주시고요. 예. 바쁘신데 와주셔서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네. 지금이 제일 바쁜 시기이죠. 그렇죠. 네. 뭐 하다 오셨습니까? 지금 기업들 선발하다 이제 왔습니다. 기업들 선발. 네. 좋은 기업들 많이. 요즘 창업 이 지원 생태계 어떤 것 같아요? 창업 지원 이런 분위기가? 사실 초기 기업들이 많이 없습니다. 그 대부분 지금 투자 생태계가 아시다시피 뉴스 많이 보시다시피 어렵습니다. 대부분 신규 투자가 많이 일어나지 않고 재투자가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기존에 좀 어느 정도 있었던 기업들이 그 기업들만 남아 있고 새로운 투자를 받아야 되는 기업들은 대부분 죽어가는 실정이다 보니까 저희가 지금 7년 미만의 기업들을 뽑고 있습니다. 근데 실제 들어왔던 기업들을 보면 80%가 3년 이상의 기업들이고요. 그리고 예비 창업 기업은 2개 정도가 있었고, 그리고 1년에서 3년 사이가 거의 한 20% 정도. 이게 비율이 2년 전만 해도 사실 이게 반대 비율이었는데 지금 비율 자체가 그렇게 좀 약간 변하는 게 시장이 좀 약간 어렵기도 하지만 좀 아쉽기도 하다는 생각이 좀 개인적으로 좀 드는. 네. 사실 이제 그 초기 시작하는 사람들이 많아야지 이게 계속 새로운 동력이 생겨서 투자도 그렇고 창업 지원에 이 새로운 예산들도 계속 더해지는데 그런 부분은 좀 아쉬운 부분이 있긴 있네요. 그렇죠. 그렇죠. 많이 아쉽죠. 그런 부분에 대해서. 네. 이게 왜냐면 새로운 아이템이 계속해서 나와야 되는데 이게 어떻게 보면 지금 5, 6년 된 기업들은 기존의 예전 트렌드를 갖고 있는 아이템을 계속해서 갖고 있는 기업들이세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되게 혁신적이지 않는 아이템들입니다. 어떻게 보면 성공이 무조건 가능한 그런 아이템을 좀 하다 보니까 저희 입장에서도 좀 약간 배움이 있거나 즐거움이 있어야 되는데 그런 기업을 키우는 그런 게 좀 없다 보니까 좀 아쉬운 거지 않을까 싶습니다. 제가 그 와이나처 볼 때 굉장히 특이하게 생각하는 게 스포츠, 관광
그리고 뭐 소셜 이런 쪽에 굉장히 관심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뭐 딜라이트 네. 맞아요. 딜라이트 투자라고 일컬으셔서 하시는데 꼭 그런데 좀 특별히 관심 가지는 이유가 있나요? 왜냐하면 이게 투자를 하는 사람들은 규모 있는 거 좋아하거든요. 바이오 뭐 이런 좀 IT 막 이런 거 좋아하시는데 독특한 접근을 하시길래. 근데 이게 사실대로 말하면 제가 대표님한테 혼날지는 모르지만 바이오는 너무 어렵습니다. 네. 그리고 딜라이트라는 저희가 이제 단어를 사용하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문화, 관광, 스포츠 등 이제 실제로 사람들이 행복을 느낄 수 있는 그런 분야라고 저희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와 같이 저희 또한 엑셀러레이팅을 하다 보면 실제로 사용을 해봐야 되고 경험을 해봐야 되고 그거랑 같이 실제 제 경험을 말씀을 드려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같이 즐겁지 않으면 사실 스타트업을 키우는데 저희도 힘들고 스타트업도 도움을 못 받는다라고 저희는 판단을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저희도 같이 즐길 수 있는 저희 엑셀러레이터도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분야를 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만든 게 딜라이트 분야이고요. 어떻게 보다 보니까 그 비중에 맞게 좀 더 투자를 그쪽에 많이 하지 않나 싶습니다. 네, 이게 사실 생각해 보면 엑셀러레이터에 투자라는 것도 사실상 브릿지의 역할이거든요. 시드에 들어가서 그다음 누군가가 이 투자 지분을 받아서 회수가 돼야지만 다음 단계로 넘어가는 건데 그러려면 뒤에 가지고 있는 투자 펀드사의 눈치를 볼 수밖에 없는 그들이 좀 원하는 방향의 창업 아이템을 찾아야 되는데 좀 더 관심을 둘 수밖에 없을 텐데도 불구하고 와이너츠는 이제 딜라이트 분야에 관심을 두니까 오히려 더 스타트업의 중심인 엑셀러레이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들긴 하네요. 투자 라운드를 이렇게 다음 단계로 옮겨주는데 좀 확률 괜찮나요? 저희는 마이크가 네. 들어가시죠. 네. 저희는 사실 여태까지 IRR도 좋고요. 어떻게 보면 회수한 건도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게 이유 중에 하나는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딜라이트 분야는 어떻게 보면 각광받는 분야는 아닙니다. 그래서 바이오라든지 이런 분야가 사실 투자자 입장에서는 더 각광할 수밖에 없는 분야긴 한데 저희가 하는 방식은 뭐냐면 저희가 같이 설득을 합니다. 이게 왜 성공할 수밖에 없는지를 그 VC들을 만나면서 그 기업이 소개를 하는 게 아니라 저희가 직접 가서 소개를 합니다. 그렇게 영업을 같이 하고 얘기를 하면서 이 기업의 아이템을 실제 사용하게끔 하고 실제 사용해봤을 때 바이오 분야는 아시겠지만 말로만 들었을 때 되게 매력적인 분야죠. 사실 근데 딜라이트 분야는 실제 사용해보고 실제 제가 편하게 사용할 수 있다 보니까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으니까 이게 되게 좋은 아이템이라고 느낄 수 있는 거는 실제 사용해봤을 때 느껴지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는 사실 그런 부분에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활용해서 후속 투자를 받게끔 도움을 드리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이제 시드 단계에 투자를 하다 보니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그 다음 레벨로 성장할 수 있게끔 도와주는 데 좀 집중을 하고 빠르게 어떻게 성공하게끔 도와주는 거에 집중을 하니까 사용자 편의성이나 사용했을 때 보여지는 쪽에 좀 더 관심을 둬야지만 그 성장의 가치가 더 크게 느껴질 수 있겠다라는 생각일 수도 있겠네요. 그렇죠.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표방하시는데 글로벌은 김윤숙 팀장님께서 거의 주도하시잖아요. 네네. 사내에 외국인 몇 명 있습니까? 외국이요. 있습니까? 외국에서 저희 지금 한 명 어제 고용했습니다. 어디를 보내? 지금 이제 요번 연도 하반기부터 저희 출근을 해서 말레이시아 사무소에서 일을 하는데 해외 오피스가 있다는 얘기네요. 네, 오늘 지금 제가 직접 면접을 봤고요 어제. 그래서 말레이시아 분을 뽑아서 말레이시아 분이 현지에서 이렇게 도움을 줄 수 있게끔 현지에서도 그 엑셀러레이팅을 할 수 있게끔 좀 하려고 좀 약간 지금 글로벌로 좀 진출을 되게 다각화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면 해외에 거점이 있는데 네. 말레이시아가 유일한가요? 아니면 다른 데도 계획하고 있는 데가 있으신가요? 연락사무소는 사실 가지고 있는데 제가 스위스에 있을 때는 제가 스위스에서 지부장을 하면서 유럽 전역을 타겟을 상대로 이제 엑셀러레이팅을 했었고 지금은 사실은 이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사실 코로나 이후에는 다 거의 다 철수를 했거든요. 그래서 말레이시아를 거점으로 싱가포르, 라오스부터 나중에 유럽 지역, 미주 지역까지 이렇게 해서 전 세계에 이제 연락사무소 및 거점을 만드는 걸 사실 목표로 한 2030년도까지 목표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대부분 이제 창업 지원 프로그램이 국내향을 지향하고 있는데 뭐 말로는 글로벌 도와준다라고는 하지만 실제 현장에서 도와주는 건 그렇게 많지는 않잖아요. 근데 글로벌 엑셀러레이터를 지향을 하시니까 아까도 뭐 로컬라이제이션도 말씀하시고 현지에서 그런 좀 핸즈온하게 도와줄 수 있는 인프라들 혹은 리소스들이 좀 있으신가요? 소스들이? 저희가 아까 말씀한 것처럼 그 연합뉴욕의 45개사 이제 저희랑 MOU랑 협력 관계를 맡고 있는 그거를 저희는 파이프라인 구축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협력사들은 저희도 사실 그 협력사들을 도와주고 있고요. 그 협력사들도 저희를 도와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저희 포트폴리오 기업들 대상으로 저희가 계속해서 협력하는 게 뭐 카드사라든지 아니면 PG사라든지 아니면 코워킹 스페이스라든지 VC 네트워크라든지 그런 것들을 저희가 매달 거의 설명을 해주고 소개해주는 그런 홍보 작업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고요. 그리고 새로운 형태의 MOU를 통해서 여러분들이 저희의 엑셀러레이팅 받았던 경험이 있으시면 그 코워킹 스페이스를 무료로 사용하거나 아니면 뭐 아마존 웹 서비스라든지 구글 그런 형태의 서비스들을 되게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게 크레딧을 무료로 제공한다거나 그런 형태로 해서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이제 서비스 개발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뭐 제가 주도적으로 질문을 올리긴 합니다만 혹시 궁금한 거 있으면 편하게 손 들고 말씀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제가 마이크 전달 드릴 테니까 목소리 안 나온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편하게 질문 주시고요. A스트림 얘기를 아까 그냥 아주 빠르게 지나간 것 같아서 자랑을 좀 하시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앞서 세션 1에서 홍콩 투자청이 발표를 했거든요. A스트림 또 홍콩에 아픈 추억이 있잖아요. 네. 네. A스트림, 아니야, 아픈 추억은 아니고요. A스트림에 대해서 좀 홍보, 자랑 좀 해주시죠. 저희가 에이스트림 같은 경우는 이제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셨고요. 저희가 언론 홍보를 낸다고 엄청 내긴 했지만 처음 들어보시는 분도 계실 것 같아요. 에이스트림은 저희가 와이나처가 2015년도에 설립을 했을 때 그때 당시에는 컨퍼런스라는 게 라이스 컨퍼런스라는 이제 홍콩에 있는 컨퍼런스랑 슬러시라는 컨퍼런스가 이제 도쿄, 싱가포르 막 이런 쪽에서 열리는 형태의 스타트업 컨퍼런스가 유명한 컨퍼런스가 이렇게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당시에는 컴업도 없었고요. 뭐 라이즈 뭐 국내에서 산업은행이 하는 뭐 KDB 산업은행이 하는 형태의 그런 컨퍼런스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스타트업들이 투자 유치를 받기 위해서는 데모데이를 통해서 이제 프로그램을 통해서 데모데이를 참석하거나 아니면 연결해서 IR을 하러 가는 것밖에 사실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생각을 했던 거는 그 스타트업한테 기회를 줘보자라고 해서 만들어진 게 이제 A스트림입니다. 그래서 A스트림을 열게 되면 200명에서 VC들이 실질적으로 저희가 초청을 해서 오시고요. 거기에 저희가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하셔서 거기서 발표를 진행을 하시는 형태로 진행을 하다가 지금 현재는 사실은 거의 한 9개국의 VC들이 참여를 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코로나 때문에 이제 다 실제로 못 오셨는데 9개국 VC들이 이제 온라인으로 좀 진행을 하셔서 거기서 영어로도 발표를 하시고 그래서 투자 유치를 받으시거나 아니면 국내 이제 VC들은 실질적으로 이제 오프라인으로 오셔서 데모데이 그 A스트림 보시고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현재까지 저희가 이제 작년도까지 한 650개 스타트업들이 참여를 했었고요. 그리고 저희는 이거를 국내에서만 여는 게 아니라 1회는 홍콩에서 열게 되었고 2회차도 홍콩에서 열게 됐고요. 셴젠이라든지 아니면 싱가포르 다양한 국가에서 열고 있습니다. 그리고 광대하게 열고 있고요.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투자를 받고 싶거나 아니면 여러 가지 이제 VC들을 만나거나 바이어를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찾고 계신다고 하면 이번 연말에도 저희가 10월달, 11월달 해서 10월달은 제주에서 이제 A스트림을 열고요. 11월달에는 아마 지금 홍콩이나 싱가포르를 두고 저희가 지금 검토를 하고 있는데 거기서 이제 A스트림을 열게 됩니다. 그럼 거기에 참여를 하셔서 투자 유치 받으시고 바이어도 만나시고 네트워킹 하실 수 있게 진행을 한다고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홍콩 투자청 와 계십니다. 오늘 한번 명교환하시고 홍콩이냐 싱가포르냐. 네, 좋은 협상 카드가 될 것 같습니다. 저 개인적으로 저는 홍콩에서 그 초등학교, 중학교를 고등학교를 나와서 저는 사실 홍콩에서 하고 싶어서 제가 1회 때도 제가 기획을 했기 때문에 홍콩에서 했던 거고요. 지금은 사실 홍콩을 마음에 제일 두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도 한번 슬쩍 한번 묻어갈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습니다. 와이나처가 투자를 굉장히 많이 하시는 측에 속하긴 한데 보통 어느 정도 규모로 투자하시나요? 그리고 어떤 수준의 아이템들을 좀 이렇게 많이 찾고 계십니까?
저희는 사실 투자를 한 번 할 때 이제 티켓 사이즈라고 하죠. 그래서 5천만 원에서 많게는 3억까지도 투자를 합니다. 한 기업한테 투자를 할 때. 그리고 저희는 사실은 시드 단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많은 투자를 하지는 않습니다. 사실 5천에서 뭐 평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1억 원 정도 그 사이에 투자를 좀 진행을 하고 있고요. 저희가 지금 팁스를 운영을 하는데 저희가 팁스를 운영하는 부분이 특화 부분입니다. 그래서 AI, VR, 스포츠, 뭐 콘텐츠 이런 형태의 그 특화 팁스를 운영을 하고 있어서 저희는 사실 딜라이트라든지 이런 분야를 좀 많이 찾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ICT라든지 이제 IoT 뭐 가지고 계시는 이제 하드웨어 제품이라든지 이런 부분에서 사실 투자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사실 투자할 때 제일 많이 찾는 포인트 중에 하나는 다른 VC들의 어떻게 보면 회수에 대한 부분을 좀 생각을 하겠지만 저희가 기존에 했던 투자에 대해서 이 기업과 같이 협업할 수 있는 기업을 찾기도 많이 대부분 그 쟁점을 보고 찾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혼자 기업만 살아나가는 형태가 아니라 저희가 전에 투자했던 기업이 이 기업과 같이 시너지를 낼 수 있다. 그러면 저희는 투자 검토를 바로 하고요. 그렇게 해서 투자를 해서 이 기업들과 이 기업들을 이제 연결시켜주는 그런 형태로도 그런 전략적 투자도 많이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말씀하시면 투자 받으려고 하시는 분이 굉장히 혼돈스러운데요. 도대체 어디를 투자했는지 알아야 되는데 그냥 넣으시면 제가 다 검토를 합니다. 다 검토한다. 네. 근데 사실 이게 분야라고 하는 게 사실 이게 되게 애매모호해진 시점인 게 예전에 어떻게 보면 관광이라는 분야라고 했을 때 그러면 여행객을 위한 무조건 기술이라든지 제품이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이게 어느 순간에 콘텐츠도 되고 이게 스포츠도 되는 형태의 분야가 사실 생기게 된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보면 작년에 이제 트래블 테크라는 이제 싱가포르에서 하는 되게 여는 글로벌 컨퍼런스가 있는데 거기에서 1등한 업체가 그 트래블 테크입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 관련 테크입니다. 1등한 업체가 음식물 쓰레기 처리하는 업체였습니다. 근데 이게 왜 관광 기술 업체냐라고 했었을 때 요즘에 제일 문제가 되고 있는 게 관광 산업에서 그 인력 난에 대한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음식물 쓰레기 그 처리하는 기술을 호텔 주방에 넣어주면 1년 안에 해결해 줄 거다. 이래서 이래서 관광 기업이다. 이게 인정이 되는 거 보고 사실은 이제는 어느 분야가 중요한 게 아니라 사실 그거에 대한 스토리텔링을 어떻게 만드냐가 사실 되게 중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이런 면에서 엑셀러레이터가 굉장히 좋은 영향을 미친다고 얘기를 드리는데 사실 엑셀러레이터가 투자할 단계가 시드 단계이잖아요. 근데 그 아이템이 좋다고 해서 투자가 들어가는 게 아니라 이 아이템으로 굉장히 많은 피봇 상황을 거칠 텐데 이걸 잘 견뎌내면서 하나하나 새로운 시장에 맞춤형의 아이템을 만들어내는 창업팀이냐 그 CEO냐 그런 사람에게 투자를 하는 게 엑셀러레이터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셨던 난 관광 상품이야 라고 만들었지만 알고 봤더니 이게 스포츠도 되고 뭐 IT도 되고 IoT도 되고 뭐 이렇게 영역이 계속 넓어질 수 있는 여러 시장의 상황을 직면할 텐데 그걸 잘 견뎌내고 쫓아갈 수 있느냐. 저희가 사실은 이 말씀하신 것 중에 제가 진짜 공감이 가는 부분이 저희는 투자를 할 때 제일 먼저 그리고 제일 많이 보는 비중이 높은 포인트가 인성입니다. 대표자의 인성, 그리고 대표자의 캐릭터 이걸 제일 많이 보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는 도움을 드리려고 여러분에게 조언을 해드리는 사람들이고 그거를 받아들일 수 있냐 없냐는 사실은 대표자의 이제 그 사실 생각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투자를 할 때도 그 부분에서 이 대표자가 실제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지 아니면 고집이 센지 이런 것들을 사실대로 계속해서 저희는 얘기를 하면서 풀어갑니다. 그래서 투심의를 했다고 해서 투자 검토를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이 저한테 IR을 보내오면 제가 그 IR을 검토하고 여러분을 한 5번 정도를 따로 개인적으로 보냅니다. 그러면서 얘기를 계속하면서 그런 부분들도 다 체크를 하고 있다라고 봐주시는 게 제일 좋고 시드 단계에서는 아이템이 좋을 수 없습니다. 매출이 잘 나올 수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자를 보는 게 사실 제일 많이 보는 엑셀러레이터들의 관점이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뭐 다행히게도 이 시드 단계에 성장할 수 있는 좋은 기반이 한국에는 굉장히 많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투자 업종에서 엔젤 투자나 엑셀러레이터도 물론 있지만
창업을 지원해주는 다양한 지원 기관들, 지원 정책들이 대한민국에 있긴 있습니다. 근데 그런 수많은 정책에서 제공되는 자금들, 네, 그냥 사업을 잘 만들어주고 출발하기 위해서 도움 주는 자금들이고, 사실상 초기 단계 투자를 받아야 되는 주 목적 중에 하나는 기업의 값을 매길 수 있다는 겁니다. 내가 가지고 있는 지분에 누군가가 값을 매겨서 이 기업이 이런 가치가 있는 기업입니다라고 대회에 얘기할 수 있고, 그 다음 투자를 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이게 그래도 뭐 최소한 인성은 검증됐구나라고 신뢰성 있게 볼 수 있는 기업일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엑셀러레이터 투자가 초반에 받는 게 좋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맞죠, 그죠? 네. 네. 혹시 뭐 질문 있을까요? 저희 장내에 계신 분들 중에 투자를 앞두고 있다거나 아니면 고민하고 있는 아이템이 있는데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저희 아까 잠깐 쉬는 시간에 저한테 명함을 교환해줘서 한 분 인사를 하게 됐는데 관광 아이템인 것 같습니다. 간단히 한번 소개 들으면서 궁금한 거 있는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간단하게 아이템 소개하시고 혹시나 뭐 궁금한 거 있으면 얘기해 보시고요. 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브랜드가 오빠오리가입니다. 글로벌 진출을 하기 위해서 작년에 제가 해외에 저도 올해 6개월인데 졸업해서 한 10년 정도 사업을 접다가 뷰티 아카데미를 경영을 했었어요. 중국에서요. 그래서 2019년에 학원에 들어와서 올해가 어쩌다가 국경대에서 나오는 정지원 사업, 스타트업 활동이 정지원 사업을 알게 됐는데, 작년에 운영했던 관광기업 지원센터에 선정받아서 스타트업이 됐고, 그래서 지금 올해 또 우리 조기권도 관광벤처에 어제도 연락 와서 벤처에 선정됐습니다. 그래서 방금 솔직히 우리나라 스타트업이 되게 작년까지도 안 좋게 봤어요. 너무 어렵다. 저는 여태까지 사업을 8년 동안 무역 수출도 화장품도 오래 샀는데 이 스타트업이 너무 경쟁력이 너무 세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올해도 한국관광공사에 가서 엄청 따졌어요. 이렇게 세미나에 설명회 많이 오셨는데 2,000명인데 100개 교육밖에 안 뽑으면 너무 슬프다. 그래서 제가 올해 마지막으로 질문했습니다. 멘토님한테. 저는 안 하겠다. 글로벌 대만, 싱가포르 올해 5월달에 MOU 체결로 확정이 됐고요. 그래서 인바운드부터 이제 풀리면은 미리 준비했는데 사업은. 그래서 올해는 이제 대만부터 시작해서 싱가포르 그리고 홍콩 그리고 중국에 대기했던 제 인맥으로 네트워크에서 지금 대기 중이에요. 그래서 청칭다오, 베이징 되게 이런 네트워크가 있는데, 근데 이 정부 지원 사업으로 올해는 포기하려고 있었어요.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정말 어렵다. 작년에 선정 받아도 너무 쉬운 게 아니에요. 제가 작년에 지원을 뽑아서 인천관광공사에서 해봤더니 제가 잘하는 분야가 실전입니다. 이거를 해가지고 캠핑 취미 기반의 이런 서비스를 했더니 되게 아이디어가 차별하다. 정부 지원 사업에서는 되게 메타버스, VR 이런 거 되게 방금 얘기한 바이오, R&D 이런 거 되게 좋아요. 저는 정부 지원 사업을 육개하기 위해서 사업 계획서 얘기를 쓰는 게 너무 어려워요. 기획 단위는 잘하지만. 그래서 영업은 이런 마케팅이 쉽지만 올해도 포기하려고 했는데 어쩌라고 올해 한 10개를 지원했고, 지금 방금 얘기하신 대로 며칠 전에 Y 아처의 관광 엑셀런트 프로그램을 제가 지원을 했는데, 그래도 거기에서 또 우리 좋게도 또 뽑힐 수도 있겠지만 또 궁금했어요. 우리나라 VC들을 어떻게 만나나. 근데 솔직히 해외에서 올해 사업을 하다 보니까 아시다시피 홍콩에 중소기업들이 인구가 많이만큼 투자가 중국에서 오히려 더 빠를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시장이 투자를 해도 엑셀런트 이런 VC들을 간만 봐요. IR 작년에도 대거대도 많이 했었고 사업계획서만 보내달라고 답이 없어요. 그래서 모든 스타트업들이 풀만 되게 많아요. 보내주고 점검은 따는 것 같다. 저희끼리 그렇게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어느 회사야 이런 제가 이런 글로벌 네트워킹 어쩌라고 우리나라에 왔는데 되게 몰랐어요. 엑스큐티브 뭐 하시는지 이런 분야를 전문적으로 오늘 알게 돼서 좋은 일을 많이 하시구나. 너무 여기에
네, 전문적으로 교육을 받고 싶으면 제 역량으로 상당히 100배로 더 줄 것 같아. 그래서 정말 혼나요. 그래서 이런 분을 좀 멘토링 때를 좀 아시는 게 연결해서 우리나라 VC를 만나서 제가 뭐 매출이 지금 현재까지는 많이 없지만 그래도 제가 알기로는 VC들을 아직 엄청 못 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VC들은요 이미 잘된 업체에다가 투자를 하지 일단은 업체에 매출이 별로 없으면 관심이 없으시더라고요. 요즘 소문잖아요. 그래서 되게 VC들 만나면 되게 겁도 많고 매출이 이건데 관심이 있을까. 근데 오늘 분이 제가 궁금한 거는 매출이 어느 정도 돼야 초기 스타트업에 투자가 되고 그게 더 궁금했고요. 그래서 오늘 또 다르게 이제 투자자들이 마인드가 너무 달라고 엑셀런트 팀이 뭐 이런 VC들이 뭐 하는 역할인지 제대로 알게 돼서 너무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매출 얼마 돼야지 투자하세요? 요약해 보면 네. 네, 사실은 몇 가지 팁을 하나 드리면 매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VC들 입장에서는 중요하겠지만 시대 단계에서 받는 거에서 매출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당연히 매출이 잘 나오면 좋죠. 근데 매출보다는 사실대로 이 매출이 안 나오더라도 앞으로 계획이 어떻게 되는지가 사실 저희 입장에서는 되게 중요합니다. 그 계획에 따라서 저희가 거기서 피vo팅을 할지 아니면 여기에 어떻게 살을 더 붙일지를 고민을 해서 이게 괜찮겠다 싶으면 저희는 투자를 하는 형태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VC들이 사실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재투자나 아니면 기존에 잘 되는 기업들 투자를 하고 있는데 또 다른 좀 약간 재미있었던 일이 뭐였냐면 작년 연말에 저한테 5개 하우스에서 전화가 왔어요. 스타트업 좀 소개시켜달라고. 관광 펀드를 갖고 있는 VC들, 콘텐츠 VC들이 투자할 데가 없어서 투자금을 지금 사용을 못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도 이제 기업들은 재투자하고 나는 잘 안 되니까 IR 안 보내야지라고 생각을 하고 그냥 안 보내시는 거고 이 VC들 입장에서는 투자 업체를 찾아야 하는데 투자 IR이 안 들어와요. 그러다 보니까 다시 기존의 업체한테 투자를 하게 되거나 아니면 없어가지고 여러 가지 전화를 통해서 투자 업체를 찾거나 그런 케이스가 있었기 때문에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두려워하실 거 없습니다. 그 사람들도 사람이고요. 다 객관적인 생각으로 투자 검토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러니까 제가 이 기업이 좋다라고 해서 분명히 성공하는 기업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건 대표자 본인이 IR을 하면서 본인 아이템을 설명하면서 자신감 있게 앞으로 난 어떻게 할 거라는 것만 설명을 하면 저 다 설득당합니다. 거기서 그 포인트가 사실 그래서 대표자의 역량과 그리고 앞으로의 계획이 중요하다는 포인트를 저는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우선 이제 투자자의 속성을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벤처 캐피탈이라고 하는 VC 그리고 엑셀러레이터라고 하는 초기 투자 하시는 분들의 속성을 좀 이해하고 출발하면 되게 좋은데요. 벤처 캐피탈들은 주 비즈니스 모델이 투자 운영 수수료입니다. 투자 운영 보수. 그러니까 펀드를 최대한 많이 운영을 해서 거기서 나오는 운영 보수로 본인의 비즈니스를 이어가는 게 투자 펀드 매니저들, VC들의 주 운영 모델입니다. 그래서 VC들은 본인이 관심 있는 영업의 대상은 LP들입니다. 돈을 많이 가진 자들의 많은 출자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이분들은 한 번 투자할 때 작게 투자하지 않아요. 한 번 할 때마다 10억 이상, 20억, 30억 이렇게 투자를 합니다. 근데 10억을 던지는데 매출이 없거나 데이터 없는 기업한테 못 던지죠. 이걸 10억을 투자할 텐데 내가 이걸 투자하겠습니다라고 나한테 출자해 준 사람을 설득해야지 그 다음 출자가 또 들어오겠죠. 근데 이분들한테 설득하기에는 사장님 눈빛 보니까 너무 좋아요. 그래서 제가 투자할래요. 절대 허락 안 해줍니다. 내 돈 10억이 들어가는데 어디 매출 잘 나오고 있고 성장 가도에 있는 기업에 투자해야지 어디 그런 데 투자하냐라고 하죠. 엑셀러레이터는 우리가 아무리 돈을 많이 모은다 손 치더라도 VC만큼의 펀드를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할 수 있는 재원이 많이 없습니다. 그러다 보니 저희는 소수의 LP들, 출자자들을 대상으로 작게 펀드를 만들어서 빠르게 투자하는 데 있고요. 저희의 관심사는 창업가들입니다. 이분들을 우리가 태핑을 해서 빨리 변화시켜서 그 다음 라운드에 VC가 관심 가질 수 있는 아이템으로 만들 수 있겠다 싶으면 우리가 투자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분들은 매출이 없어야지 오히려 더 매력적입니다. 매출이 있으면 VC가 관심을 가지겠죠.
그런 데들은 매출이 있고 잘 나간 데들이 엑셀러레이터가 관심 있게 보고 내가 투자하겠습니다라고 한들 이미 그런 숫자가 나온 데들은 VC한테 러브콜 받고 있습니다. 그러면 매출이 없는 단계에서 엑셀러레이터가 관심 있는 아이템들, 그 아이템들을 우리가 조금 태핑해서 매출을 날 수 있고 포장이 잘 그려진다. 그러면 이제 적극적으로 투자하는 대상이 되는 거죠. 그래서 다양한 프로그램들의 엑셀러레이터를 참여하고 있고요. 그 엑셀러레이터를 참여하면서 프로그램을 운영하는 주목적 중에 하나는 그런 기업을 찾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조금 더 손을 봤을 때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는 기업들. 아무튼 그래서 리스크가 많기도 하고요. 그래서 매일같이 개별적으로 만나서 또 고민을 상담하고 또 어떻게 가야 되는지 이야기 나누고 하는 게 또 엑셀러레이터의 본업인 것 같습니다. 고생 많으십니다. 아무튼. 아닙니다. 앞으로 금년 중에 글로벌 프로그램들 몇 개 더 하시는 것 같은데 한두 개 정도 소개 좀 해주시죠. 사실은 지금 모집이 완료가 된 프로그램을 좀 약간 소개를 드려야 되는 게, 제가 아까 말씀하신 YN 내비게이터라는 프로그램은 이제 국내 관광 프로그램입니다. 그래서 국내 관광 기업들 대상으로 이제 3년 미만의 기업들을 뽑고 진행하는 거고, YN 브릿지라는 프로그램을 지금 선발을 진행을 하고 있는데, 그거는 이제 글로벌 관광이어서 사실은 7년 이상의 기업들을 뽑습니다. 그러니까 예비 창업부터 7년까지 뽑을 수 있는데 뭐 되게 조건이 되게 많습니다. 어떻게 보면 관광공사랑 저희랑 하는 것 중에 최고의 높은 프로그램이고, 그런 사업화 지원금이랑 여러 가지 형태의 프로그램을 지원하고 있고, 와이드처는 이번 연도도 사실 오픈 이노베이션 형태로 해서 되게 다른 타 기업, 대기업들과 같이 이제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 되게 많이 할 예정입니다. 그러니까 저희가 이제 대부분 모집 공고가 올라오는 시기가 모든 프로그램들이 거의 한 4월 초에서 5월 초 사이가 대부분 선발 기간입니다. 그래서 인터넷에서 뒤지셔서 와이너츠라고 치시면 와이너츠가 하는 프로그램들 선발하는 기업들 모집 공고들이 다 있을 겁니다. 그 시기에 그때 꼭 들어오셔가지고 프로그램을 받으실 수도 있고, 그리고 저희가 투자를 진행할 수도 있고, 그리고 여러분이 지금 투자가 필요하시다고 하면 저 인포 메일로 저희한테 IR을 보내주시면 그거에 맞는 분야의 심사역이 실제로 IR 검토를 바로 진행합니다. 그리고 아무 연락하지 그렇게 안 하고요. 저희가 바로 연락을 한번 드립니다. 그래서 저희가 뭐 검토를 했고 이거에 대한 의견을 이렇게 드립니다라고까지는 저희가 말씀을 드리고, 관심이 있다 없다 유무는 저희가 당연히 말씀을 드리겠지만 그렇게 해도 할 수 있으니까 제약이 없습니다. 그 허들이 되게 높다라고 생각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근데 허들이 없습니다. 그냥 메일 보내시면 저희는 바로 읽고 그거에 대해서 답장을 드리고, 그리고 전화를 해서 궁금하신 거 물어보시면 바로 대답해 드리고, 선발할 때 뭐 얘기를 하시잖아요. 기업들이 전화하셔서 선발할 때 어떻게 하면 점수를 잘 받아요 물어보세요. 그럼 저희는 대답해 드려요. 어떻게 쓰세요? 어떻게 얘기를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라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편하게 연락하시고 편하게 저한테도 알려 주시면 언제든지 제가 검토를 해보겠습니다. 카톡 가능해요? 카톡? 카톡이요? 안 제 돼? 핸드폰 번호 인포 메일로 꼭. 네, 질문하시죠. 시나리오 참석을 하게 됐는데 Y아처에서 추진해가지고 스타트업에서 IPO까지 가는 사례가 있는지 스토리를 어려운 사안을 어떻게 꾸며서 가는 점 설명을 부탁드리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린 사안대로 저희 쪽의 분야도 한번 블록체인하고 NFT 카드 계열하고 얘가 GPT하고 쪽 분야를 하는데 이쪽 분야도 Y아처 쪽에도 IR 제안을 할 수 있는지 두 가지만 물어보겠습니다. 네. 일단은 저희 프로그램 중에 이제 글로벌 진출 기업들을 뽑는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그러니까 국내에서 국내 사업화 프로그램이 있는데 이런 분야가 안 정해져 있는 프로그램들이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그런 프로그램들은 대부분 선발을 할 때 스포츠도 있고요, 바이오도 있고요, 그리고 화장품 관련도 있고요. 다양한 분야를 뽑습니다. 대신 제일 중점적으로 보는 게 글로벌 진출 역량을 보유하고 있느냐 안 보유하고 있느냐, 이게 하나만 딱 봅니다. 그래서 그런 프로그램들이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것도 같이 검색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희가 또 주 2015년부터 제일 주 파트너로 일하고 있는 이제 기관이 나이파라는 기관입니다. 어떻게 보면 과기부 기관, 산하 소속 기관인데 어떻게 보면 소프트웨어, AI, 그리고 블록체인, 그리고 디지털 뉴딜에 부합하는 그런 기술들을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저희는 매년 키워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말씀하셨던 챗봇이라는 이런 부분은 사실 저희하고 잘 맞고요. 저희도 ICT 비율, 투자 비율이 한 60% 정도가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보면 그런 챗봇도 포함된 3D 기술이라든지 이런 형태로 AI 기술이라든지 이런 것도 저희가 직접적으로 하고 있고요. 그것 또한 제가 담당해서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한테 또 얘기해 주시면 좋고요. 얘기하셨던 이제 사례. 네. 근데 A 씨는 IPO 할 때까지 그 주식을 들고 있지 않습니다. 먼저 말씀을 드리면 대부분 이제 IPO 전에 시리즈 B 단계에서 대부분 구주 매각을 통해서 VC 분들이 사가시거나 아니면 그 오너분이 구주 매각을 통해서 저희 거를 저희가 엑시트하는 구조가 대부분 엑셀러레이터 하는 구조고요. 몇 달 전에 사실 저희가 성공적으로 한 게 제가 2017년도에 이제 제가 처음 만났던 기업인데 대학생 기업이었습니다. 그래서 창업은 하셨었는데 그 기업 같은 경우는 그때 매출도 안 나고 거의 망해가는 수준의 기업이었는데 저희가 그때 5천만 원인가 투자를 했었고요. 근데 그 기업을 저희가 피버팅을 계속해서 했고 그 대표님 또한 열정적으로 그 기업을 대리운전을 하면서까지 직원들 월급을 계속 주면서까지 어떻게든 운영을 했었어요. 그 어린 나이에. 그렇게 해서 작년도에 저희가 엑시트를 할 때 25배가 엑시트를 했습니다. 그 정도로 엑시트를 했고요. 네, 25배 정도, 20배였나 25배였나 그 정도의 엑시트를 했고요. 그런 경험도 갖고 있고 아니면 단기간에 저희가 투자하자마자 뭐 1, 2년 만에 5배수로 나오는 케이스도 있고요. 그래서 그런 성공 사례들을 보면 결국 대표자의 역량이라는 저희가 계속 말씀을 드리는 게 대표자가 이 아이템에 대해서 얼마큼 이제 애정을 갖고 얼마큼 열정적으로 하냐에 따라서 사실 초기에서는 결정이 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뭐 VC 시리즈 A 시리즈 A 기업이 몇만 개나 있겠습니까? 한국에 몇십만 개, 몇백만 개가 있을 겁니다. 사실적으로. 근데 그 사람들이 다 성공할 것 같다고 해서 VC들이 투자하는 걸까요? 아니거든요. 결국에는 이게 성공할 아이템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 중에 뭐 유니콘 기업이 될 수도 있지만 결국에는 그 대표자가 이제 말을 하고 그의 미래 비전을 잘 설명을 하면 조금 투자 유치가 되지 않나. 그리고 그런 기업들이 성공을 하더라고요. 저희가 몇 가지 케이스를 봤을 때 대부분 엑시트했던 경험이라든지 지금 잘 나가고 있는 기업들 대부분 그런 기업들은 대표자의 마인드가 되게 오픈이 되어 있거나 아니면 열정을 가지고 어떤 이제 마인드셋이 잘 되어 있는 분들이 되게 많다. 이것도 어떻게 보면 편견일 수도 있지만 제 경험상으로 그런 부분들이 많았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뭐 저희가 이렇게 계속 얘기하다가는 밤새서 얘기가 안 끝날 것 같아서 정리하는 차원에서 와이너츠의 올해 계획과 특히나 우리 팀장님께서 바라시는 이제 투자 포트폴리오, 그러니까 이런 아이템 올해는 내가 꼭 투자할 거야라고 하는 그 다짐 한마디 하시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와이너츠 올해 어떤 계획을 가지고 있나요? 이게 제일 어려운 질문입니다. 저희는 사실은 계속해서 지금 글로벌로 확장해 나가고 있습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저희는 2030년도까지 전 세계에 거점을 두고 국내외 스타트업, 그러니까 국내 스타트업뿐만 아니라 유럽 스타트업이 한국에 진출하고 싶다라고 했을 때 저희가 기회를 제공하고 시장 조사를 제공하고 그리고 투자를 제공하는 그런 형태로 좀 진행을 하는 형태로 해서 전 세계 거점을 만드는 걸 목표로 하고 있고요. 또 다른 목표는 사실은 이거는 임팩트적인 부분이긴 한데 저희가 사실 라오스라든지 아니면 개발도상국에 사실 거점을 만드는 것을 목표를 하고 있어요. 초기에는. 그 중에 이유가 뭐냐면 국내에서 어느 정도 성공 가능성이 있는 아이템들을 비즈니스 모델을 갖고 현지의 스타트업을 찾아서 조인트 벤처 형태에서 현지에서 사업화를 시켜보는 그런 테스트베드 형태의 역할을 하는 그런 프로그램들을 좀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런 식으로 하는 형태가 좀 생각을 소셜 임팩트적인 부분에서도 사실 생각하는 부분도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저희는 계속해서 글로벌 나가고 어떻게 보면
저희가 이번 주주총회에서도 제일 많이 나왔던 게 글로벌이 제일 많이 나왔습니다. 어떻게 보면 저희는 글로벌이 역량이고 글로벌의 목적을 두고 태어났고 그 글로벌에 맞게 계속해서 성장해 나가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과 언젠가는 다 같이 만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저는 어떻게 보면 관광 분야와 이제 ICT나 소프트웨어나 이런 프로그램들을 다 운영을 하지만 저 또한 모든 분야에 관심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느 분야에 투자를 하겠다, 어느 분야의 기업들을 찾겠다보다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아이템을 저한테 한번 파는 그런 형태로 저한테 연락을 주시고 저를 설득해 보시고 설득해 보면 좀 웃기긴 한데 네. 직접적으로 저한테 얘기를 하시고 편하게 얘기하셔서 자기의 생각을 이렇게 하는데 어떻냐고 질문을 하시고 그게 저한테도 공부고 저희 엑셀러레이터들한테도 공부입니다. 그게 일이 아닙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을 저희의 하루 일과를 좀 조금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면 아침에 회의를 갔다가 기업들을 만나러 점심에 나가고요. 오후에 기업들 미팅을 쭈루루루 둡니다. 그 이유에 그게 업무라고 보는 이유 중에 하나는 기업 대표님들을 만나면 기업 대표님들의 생각을 들으면 현 시대의 트렌드라든지 앞으로의 미래 방향성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아이템들이 요즘 이렇게 하면 보완이 되겠구나라는 거를 저희 또한 배웁니다. 그리고 그 배움을 통해서 그러면 대표님 제가 투자를 할 테니까 이런 식으로 같이 한번 해보시죠라고 이렇게 진행이 되는 거고요. 그렇기 때문에 대표님들도 자주 이렇게 연락을 주셔서 저희 엑셀러레이터들한테 아이템에 대해서 질문도 하시고 얘기도 해보시고 투자 유치도 물어보셔도 되고요. 저희는 벽이 없다고 봅니다. 대표님들은 어떻게 보면 높은 VC라든지 아니면 투자 크게 하는 이제 그런 하우스들은 당연히 높은 벽이 있다고 보지만 저희는 같은 창업 기업입니다. 저희도 창업 스타트업이라고 말합니다. 엑셀러레이터도. 그렇기 때문에 같이 협력을 해서 커날 수 있는 그런 생태계를 조성하는 게 제일 좋은 발음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시간이 많이 흘렀으니까 이제 마무리하도록 하고요. 와이나처에 대해서 궁금하신 분은 오늘 이제 끝나고 나서 명함 교환하시면서 꼭 인포 메일로 IR 자료를 꼭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제 개인 메일로 보내셔도 됩니다. 그래요? 개인 메일도 된답니다. 네. 우선 수고해주신 저희 와이나처의 김윤수 팀장님, 네, 큰 박수로 고생하셨다고 보내주십시오. 네. 자, 저희가 매월 진행을 할 텐데 다음번 모실 이제 엑셀러레이터는 CNT텍을 모실까 합니다. 네, 저희가 CNT텍도 저희 회원 중에 한 분이시기도 하고 그리고 작년에 가장 많은 또 투자를 하신 곳이기도 해서 이야기거리가 꽤 많을 것 같아서 네, CNT텍도 모셔서 이야기 나눌 거고요. 아마 다음번 할 때는 미국의 그 투자 진출에 대한 걸 설명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 아무튼 글로벌 지역으로 진출하는 다양한 이 지원 정책들을 저희가 소개할 테니까 또 다음 달도 와서 또 즐거운 시간 가져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팀장님. 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